예, 오늘 뉴스탑10은 먼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더 늘어서 오늘 100만 명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도요, 발병 75일 만에 결국 10,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In the next few days, we will reach 1 million confirmed cases and 50,000 deaths.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00명이 넘어서 10,062명입니다. 신규로 86명이 발생하였고 격리해제는 19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소식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병 75일 만에 총 확진자가 1062명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계속해서 그럼에도 이제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명 안팎을 계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었죠. 중국에 있다가 온 분이 첫 번째 확진자 나와서 그 이후로 뭐 천천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2월 17일 날 대구 신천지에 거기서 첫 31만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었죠. 그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또 거기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내려앉고요.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조금씩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 즉 해외 유학 가 있던 학생이라든지 해외 우리 교포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는 국내 확진자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100명의 아래 위로 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하면 이게 다시 새로운 폭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난 2월, 그러니까 2달 전에 이미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10,000명을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JP모건 발표는 저희들도 읽고 의논은 했습니다만 그 판단을 신뢰하기에는 중국 측의 발표했던 그 전파력에 대한 통계나 이러한 수치들과도 여러 가지 좀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설대 교수님. 예. JP모건이 대략적인 예측은 뭐 맞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우리를 빼고요. 중국, 이탈리아, 미국까지 이런 전 세계적인 확진, 코로나 확산세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양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 양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 예측은 지금 되돌이켜 보면 상당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JP 모건이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은 예측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측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 발생 양상은 JP 모건이 내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거의 우리나라 상황만 거의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JP 모건이 이탈리아나 또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하리라고 미처 생각조차도 아마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코로나 상황에 집중을 좀 더 해보면요. 오늘 오전 대구에서는요. 진료 중에 코로나에 감염됐던 60대 내과 의사가 끝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오늘 사망하신 그 내과 의사의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과 의사께서는 확진 환자를 진료를 하셨는데 확진 환자가 확진을 받기 전에 일반적인 그런 진료를 하시면서 노출이 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60대 대구 소재 내과 의사의 사망이 코로나로 관련된 의료진 첫 사망 사례인데요. 구자영 처장. 네. 그런데 주변에 이 내과 의사를 기리는 추모 메시지가 많은 게 환자를 그렇게 가리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친절한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경북 경산에서 이게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대리 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진료를 하고 다른 이유로 오셨던 이 보건소를 찾은 환자들을 그 대리 진료를 하셨던 분인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됐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1, 2분 진료하고 끝내기가 마련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최대 10분 동안 이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 처방을 상세히 해준 것으로 상당히 좀 친절한 의사로 좀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감염이 돼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 주변 동료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대 교수님, 네. 국내 첫 의료진 사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제가 지금 알려진 보도를 접하기로는 확진자 2명과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마스크도 썼고 뭐 의사니까 당연히 청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우선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확진자였고 직접 이제 환자를 봤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내놓는 비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간접 접촉, 그러니까 이제 손에 묻었던 바이러스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로 아마 이제 눈, 코, 입으로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에 이 의사분이 이 환자를 본 것 같아서 아마 의사분은 일단 모르고 환자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말뿐만 아니라 다른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의사분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분이 명백히 감염자다 알았으면은 아마 감염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사분이 환자를 볼 때는 모르는 상태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감염에 취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어쨌든 대구에서 첫 의료진 사망자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대구는 최근에 확산세가 잦아든 게 뚜렷합니다.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면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 최 교수님 좀 네.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상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사러 오시는 분들도 나오고 이래서 뭐 조금씩 조심하면서 저는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상인들도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간 정말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도 하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심지어 지금 현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또 119 구급차 동원령도 일단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2월 2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구급차 140여 대, 그리고 구급대원 280명이 대구에 와서 대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셨는데, 42일 만에 한 자릿수로 늘어지면서 이분들이 다시 자기 원래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는 환송식도 저렇게 있었습니다. 화면에도 잠깐 나왔네요.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TK 지역은 다소간 조금은 숨통이 트인 느낌인데,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아직도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은 수도권일 겁니다. 당초 이번 주말까지로 정해졌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정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이 되기 전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좀 설명이 좀 빨리 나오기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최근 이렇게 날도 풀리고 꽃들도 만개하면서 정말 집에만 있기만 이제는 못 참겠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자랑을 좀 하려고 왔는데 바리케이드를 탁 막아 놓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민들도 뭐 힘들잖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저렇게 벚꽃이 만개했는데도 지금 이 벚꽃을 즐길 수가 없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설 교수님. 네. 빨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될 텐데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 정부가 뭐 몇 주 더 집에서 참자, 그리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효하다, 뭐 이렇게 밝힌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4월 5일 학교 개학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4월 6일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 및 이제 병원 또 요양원 이런 감염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충분히 환자가 적어져서 모든 환자들을 감시망 내 또는 통제망 내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옮겨가는 게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 명령이라든지 강제력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행정 명령이나 강제력보다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또는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이제 경제 생활에 좀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감염이 아직도 지역 사회에 있고 또 통제 범위 내에 환자를 전부 두기보다는 현재까지 그러기에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 방역 체계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 교수님도 전문가시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 2주는 더 해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5월 9일까지 지금 우리가 학교 등교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 더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한 달 정도는요? 지금 4월 9일이죠. 4월 9일. 죄송합니다. 4월 9일까지 연기했는데 4월 9일까지는 적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정부가 지금 시민들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지침을 잘 지켜서 이런 건데 정부 방역 선곡이라고 그걸 홍보하는 건 너무 좀 치적 쌓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나라 시민들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가 사회적 격리를 잘한 나라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시면 정말 마스크 끼기라든지 본인 어떤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키셨거든요.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 보면 그 시민들이 스스로가 봉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도 보면 정말 대단한 시민들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거든요. 또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새로운 어떤 검진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진들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이걸 어떤 적용을 해서 세계화하는 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조치를 보십시오. 어쩌면 마스크 대란 같은 게 일어나는 것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감염원에 대한 차단을 제때 못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감염의 어떤 막는데 한계했다는지 그다음에 또 이 정부 측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발언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내놓은 성과를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다 정부의 어떤 공으로 돌리는 이런 걸 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잘해서 청와대가 잘해서 이런 공으로 돌리고 이걸 또 외국에 선전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격려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주는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과 정부 모두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예측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작품이죠. 오페라 유령의 외국인 출연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공연 관람한 관객 모두 8,500여 명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장차장 이 네. 부분인데 지금 산발적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페라의 유령은 이제 그 월드 투어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이 블루스퀘어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연은 이제 오래전부터 예정이 됐던 공연이다 보니까 아마 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공연을 했던 공연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인후통 그 기운이 있었고 약간 그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공연자가 증상이 있을 때 공연을 관람한 분들이 지금 8,50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 2명밖에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 관람객 중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싹트고 있는 겁니다. 설 교수님. 네. 글쎄요, 서울시 측은 관객 명단 확보했고 오늘 중으로 문자 발생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물론 엄청나게 좁고 많이 밀폐된 공간은 아니어도 뮤지컬 공연장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기고
배우들은 어쨌든 비말 감염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라서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대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파거든요. 대부분 지금 우리의 환자들도 그것이 이제 집단 감염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대부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에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페라이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지금 이제 공연하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연하는 분이 계속 노래를 하면서 비말을 계속 비산을 하겠죠, 이게. 당시에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일단 열이 좀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 벌써 바이러스는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앉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공연을 관람했던 분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위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처 이제, 확진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문제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단 뭐 전부 다는 아니고요. 관객 명단 중에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 얘기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무려 24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they're going to be coming out with regulations on that. If people wanted to wear them, they can. If people wanted to use scarves, which they have, they can. 스카프 얘기도 있고 어제 일본에서는 면 마스크 가구당 2장씩 준다 그래가지고 또 아베 총리한테 엄청나게 조롱도 했는데 이 장면으로 좀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최 교수님. 지금 자동차, 고급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 그만큼 마스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 막는데 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방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비말을 전파시키지 않고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유럽 나라들이 그렇게 별로 효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아시아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나라들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되고 나서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이 자동차 회사가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급 스포츠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백 명품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뭐 손세정도 만들고 이런 데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럽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품을 만드는 명품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손세정대 마스크 사는데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0,000명,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